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덕흠 후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기자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박덕흠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소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또 우리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2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을 바라보는 능력과 예산 확보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동남사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평소 고민했던 계획들을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 농촌 분야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20년도 6월 1일 날 발의를 했었는데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쌀 수매 가격 산정 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민의 절반 이상이 경작하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경우에 쌀 가격은 농가 소득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 수매 가격 산정 시 물가 반영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농산물 재해보험 또 수입보장보험 대상과 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4년도에 보면 사과, 포도 등 73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수입보장보험의 품목은 한 7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농해 수입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수입보장보험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방향도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방향을 유턴을 해갖고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보장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면단위 둘레길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각 면마다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서 둘레길과 또 조명 같은 거, 꽃길 조성 등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 또 외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해서 관광 명소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 도비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사례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농업 진흥 지역에 단절된 농지 또 이게 자투리 농지 등 해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재형 군수께서 줄기차게 저한테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 개발제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를 해야 된다. 불필요한 것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공공성 있는 것은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단절된 농지 같은 경우 또 자투리 농지 해제를 꼭 하도록 하고, 이것도 대통령과도 교감이 돼 있어서 이제 농지 활용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이제 보은군하고 충북에서는 계산군이 도입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외국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서 우리 농민들이 농작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큰 제목으로 해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관련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과 또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하고, 지역 필수 이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또 신설하고, 또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위한 그런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서 지방 소도시 의료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 의료원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운영 유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서 질적 수준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병, 의원 및 보건소 설치가 어려운 그런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치매나 또 금감소증, 안과질환 등의 진료와 상담 등 고령자 진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병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병원비는 증가하게 되고요. 특히 입원했을 경우에 간병비는 환자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환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점심 제공 경로당의 수를 늘리고 또 제공 횟수도 단계적으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점심 제공 노인복지관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후화된 그런 경로당 시설로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시설과 물품 교체에 적극 나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도죠, MBC 보도도 있었는데 평창군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경로당 37곳, 어린이집 1곳 이런 것을 냉난방비 장치 등을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간 상호 유연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노인 경로당 가면 계속적으로 그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곡비나 냉난방비 절감 부분이 있을 경우에 부식비로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도록 집행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 부분을 4배 정도로 이렇게 확대하여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서 식사와 여가 등을 제공하는 국토부 주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존 5천 가구에서 2027년까지 2만 가구로 4배 확대 공급해서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도 향상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큰 단락인데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개선을 하고 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한신용평가를 활성화해서 중저 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춰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정도 상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보증 및 정책자금 한도를 2배 정도 상향해서 공급함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드리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락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이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해서 주택 보유 거래에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서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지역과 농지 규제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서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 등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단락 6번째입니다. 아동 청소년 행복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현재 월 21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서 육아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늘봄 학교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시행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봄 학교를 24년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 시간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시켜서 초등교육과 돌봄 공백을 이렇게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늘봄 학교 무상 시행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그러니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연 100만 원 지급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초 1학년부터 고 2학년까지 매학기 초에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원비 사용은 불가한 내용입니다. 큰 단락 7번째, 여성을 위한 안전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 주소 제도를 조속히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를 도입해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소를 가상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지 노출을 방지해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공모했는데 아이디어 중 1등으로 이렇게 선정된 공약입니다. 두 번째,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침입에 대한 취약한 다세대, 다가구 등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단락 8번째, 장애인 복지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연금 대상자의 확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 전체와 경증 장애인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구성되는 기초의 급여와 부가급여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단락 9번째, 보훈 관련 공약입니다. 보훈 관련 수당 인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 부담 수준을 높여서 국가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훈 수당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상위군경, 군경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97,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동의 보훈 요양원에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남 4군에서 유일한 영동 보훈 요양원의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위해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조속한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큰 단락. 정치개혁 공약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고용 이상 확정 시에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동남 4군 공통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선임을 돼서 동남사군 발전을 위한 약속을 꼭 지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관련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의원님도 12년 국회의원 하시면서 뭐를 해주겠다,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주민들도 뭐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없습니까? 해달라는 건 어떤 네. 거예요? 나도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주민들도 뭐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민원이 많이 얘기들 하시죠.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적어서 또 군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군에서 하고 또 내가 할 역할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민원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민원이라는 것은 제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군에서 할 역할, 군수님이 할 역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의장님하고 우리 군의원분들이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본계 터널이 아직 전부 다 네. 개통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대추 축제 때도 관광객들이 많이 고생도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의원께서는 국토위원도 계셨었고 근데 저거를 원래는 11월 말까지 완전 개통을 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3월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쪽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해가지고 좀 저도 야단을 치고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이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투입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인원 투입도 많이 안 되고 양생 기간도 있고 또 겨울에는 콘크리트를 못 치잖아요. 이 양생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여간 지금 준공 기간 잡은 것보다 땡겨갖고 4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4월 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가보니까 그 사면 무너진 데는 콘크리트를 다 쳤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통행을 해도 낙석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속히 좀 예. 개통을. 근데 그 콘크리트가 이제 양생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겨울이라. 오늘 뭐 이제 지역 뭐 공통 공약이지만 뭐 공약 발표를 하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 공약상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공감할 만한 그 내용은 전 이건 뭐 전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어떤 그런. 글쎄, 그래서 공통 공약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훈 지역과 관련돼서 뭐 동남 사군 포함되겠지만 다시 이런 그 발표할 자리를 가지실 건지. 예. 이제 사군마다 군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군마다 지금 공약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거의 준비 기간 다 끝났고. 이번에 세 번째 붙는 건데 몇 달 정도 됐어요? 네? 이재한 후보하고 세 번째 붙는 건 세 번째죠. 예. 저 때문에 쓰고 저번보다 낫습니까? 글쎄, 제가 그걸 과연 뭐 지금 어려운 선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1대1 선거가 제일 어려운 선거거든요. 그래서 1대1 선거는 정말 조심하면서 선거에 임해야지 뭐 조금 자만하면 그냥 가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아까 우리 질문이 있었는데 그 케이크건 때문에 그것도 그냥 무의식 중에 사실상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하니까 뭐 공천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박수 치는데 이거 이상한 걸 딱 느끼긴 느꼈는데 그걸 제지를 못한 게 제가 이제 불찰이고 어쨌든 뭐 제가 그런 불찰이 있었기 때문에 뭐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제 불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더 낮은 자세로 또 겸손하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경선일 끝나고 나면 승자가 대부분 그 패자부에서 선대본부장을 맡긴다거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대다수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군수님하고 박세국 군수 의원님하고 박세국 군수하고의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런 제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둘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참모했던 분들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어요. 네, 만나면서 이제 경선이 끝나고 진자가 이긴자한테 같이 합류를 해서 어느 당이든 그렇게 해주게끔 만드는 것은 승자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글쎄 그거는 지금 뭐 맞는 말씀이신데 정석적인 얘기죠. 정석인데 한번 시도해보세요. 좀. 아니 왜 글쎄 수가 됐는데 뭐 우선 왜냐면 밑에 있는 참모들부터 만나서 이걸 해야지 그 밑에 참모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은 그것도 난감한 상황이거든. 그 밑에 물밑 작업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조직부터 이렇게 한번 저기 예, 하니까 지금 만나고 있고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씩. 예.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